혼자 공부하는 SQL 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스토어드 함수와 커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할게요. 자,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 스토어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살펴봤죠. 걔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스토어드 함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sum 함수, concat 함수, date 함수, 이런 MySQL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외에 내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토어드 함수입니다. 자, 스토어드 함수의 형식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그렇듯이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형태를 먼저 볼게요. 자, 역시 딜리미터 달러로 해서 형태가 좀 비슷하네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형태가 비슷하고요. 다른 점부터 살펴볼게요. create 펑션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펑션 만들고 스토어드 함수 이름, 어차피 이름은 내가 지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인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우리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입력 매개 변수와 출력 매개 변수가 있었는데 스토어드 함수는 그냥 모두 다 입력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in을 따로 붙이지 않아요. 어차피 다 입력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출력 매개 변수 개념은 여기서 이제 return즈에서 반환 형식을 지정을 하고요. return하고 반환 값을 하면은 요게 바로 출력 매개 변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는 따로 없고 그냥 이 매개 변수가 다 입력 매개 변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돌려주는 거죠. return즈하고 형식 지정하고 return 반환값 이렇게 하면 해당 값이 반환이 돼요. 그리고 얘는 홀로 호출하지는 않고요. 호출하기보다는 셀렉트로 더 대부분 호출을 해요. 셀렉트에서 스토어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형태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손코딩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 스토어드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1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얘는 SQL MySQL이죠. MySQL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인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늘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실행해주면 되고 다음에는 실행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세팅하면 계속 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만들어보죠. 이제 use marketdb 하고 자, 비슷해요. 드롭 펑션이에요. 삭제하는 건 드롭 펑션 if exist에서 기존에 만든 적 있으면 삭제하라. 그리고 어때요? 딜리미터랑 똑같죠? 똑같고 비긴엔드도 똑같고 다른 건 뭘까요? create 펑션으로 다르네요. 펑션 다르고 함수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죠? 그리고 볼게요. 넘버라고만 써있죠. 변수 이름.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예요. 무조건. 넘버는 int, num2도 int. 그러면 넘버1과 넘버2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돌려주는 거 볼까요? 리턴즈 타입. 돌려주는 타입은 int인데 볼까요? return에 이게 int 형식이면 되죠. 자, 결국 이거는 어떤 함수죠? 두 숫자를 넘겨받아서 두 숫자를 더한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해서 지금 스토어드 함수를 만든 거죠. 자, 실행은 어떻게 했죠? 셀렉트로 하기로 했죠. 셀렉트하고 sum 펑션하고 100, 200 하면 100과 200이 여기 넘버1과 넘버2로 넘어가서 실제 계산이 돼서 100과 200 더해진 게 리턴 돼서 돌아오겠죠. 그럼 아마 30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게 스토어드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형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모두 다 잘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데뷔 연도를 입력하면은 몇 년 동안 활동했는지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calc year 펑션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줬고요. 데뷔 연도를 D2라고 파라미터로 넘겨봤겠죠. 그리고 돌려주는 것도 몇 년이냐 하니까 이게 인트형으로 나중에 돌려줄 텐데 우리가 변수 이름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declare로 역시 runyear 활동 기간을 변수를 준비해서 runyear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current date 이제 현재 날짜와 연도만 뽑아내서 넘겨받은 걸 하면 활동 기간이 몇 년인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만들어 보자. 자, 만들었고, 자관 이 DL을 넘겨받아서 이 연도를 올해 빼기 연도하면 몇 년 동안 활동했는지 이게 나오겠죠. 자, 2010년 한번 넘겨볼까요? 2010년을 넘겨보면 2010년에 데뷔한 친구들은 현재 활동한 게 11년간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걸 실행하는 연도에 따라서 역시 값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변수로 이제 우리 따로 할 수도 있어요. 2007년에 대비한 것과 2013년 대비한 게 몇 년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인트로 해서 하면은 요 변수에 들어가야겠죠. 셀렉트로 인트로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에 대비한 친구도 넣고, 그러면 2007년과 2013년에 대비한 활동 연도가 이게 두 변수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두 변수를 빼면 되겠죠. 값을 빼면은 2007년과 2013년 활동 차이가 6년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2007년 데뷔한 친구들이 2013년 데뷔한 친구보다 6년 더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셀렉트를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넘겨도 되는데 더 많이 쓰는 게요. 실제 데이터에서 그 쿼리한 결과에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뷔 연도를 지금 이렇게 2010, 2007 쓴 게 아니라 각각의 멤버 아이디와 멤버 이름, 그리고 몇 년간 활동했는지까지 모든 테이블에 확인하는 방법이 방금 이 함수를 넘겨받으면서 이 열을 넘긴대요. 지금 데뷔 각각의 회원의 데뷔 날짜죠. 거기에 연도만 뽑아서 넘기면은 결과를 먼저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각각의 회원들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활동 연도까지, 횟수까지 다 결과가 한꺼번에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as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형태가 아주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주로 그래서 스토어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실제 우리 쿼리문 안에서 사용할 때 더 많은 용도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스토어드 함수는 실제 쿼리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삭제는 역시 드롭 펑션에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서가 어찌 보면 우리 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살펴보고, 커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응용까지 여러분이 막 알아서 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커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서의 개념 볼게요. 개념 보시면 교재는 351페이지인데요. 자, 한 행씩 처리하는 개념이 커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원이 10명 있잖아요. 10명을 이렇게 한 행씩 이렇게 처리하는 게 커서 개념인데, 왜 한 행씩 처리하는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 커서를 통해서 지금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이 전체 회원의 평균 인원수를 알고 싶어요. 물론 avg라는 함수를 써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커서를 써서 한번 커서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서가 왜 이제 어렵냐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보고 이 과정을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커서를 선언해야 돼요. 커서를 선언하고 반복할 조건을 선언해야 돼요. 반복 조건이 뭐냐면 이 커서는 이 커서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커서 자체고,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는 이 커서 가리키는 지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커서의 반복 조건을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이냐 이 조건을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커서를 여는 거예요. 자, 시작하자 커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3번 하고 4번에서 이제 데이터 한 건씩 가져오고 처리하고, 야, 한 건 일로 와, 다음 건 일로 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처리하는 거죠. 언제까지 처리할까요? 이 반복 조건에 맞을 때까지 계속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 반복 조건은 행의 끝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씩 처리해서 반복이 끝나고 나면은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커서를 다시 닫는 이런 과정이 커서의 전체 과정인데, 이게 코드로도 좀 복잡해요.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용할 변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인원을 계산하려고, 그래서 우리 각 회원의 멤버 인원수와요, 전체 인원의 합계, 그리고 읽은 행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몇 행을 읽었는지 해서 나중에 이 행수로 나눠야만 이 전체 회원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3개를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우리 디클레어더 CNT는 0으로, TOT 넘버는 역시 0으로 디폴트 하면은 초기 값을 0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개 3개의 변수를 준비해 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의 끝을 위해서 엔드로라는 변수 이름을 준비하는데, 이건 제가 지어준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행의 끝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얘는 true와 false니까
불리한 값으로 준비해 놓고 일단은 false로 주세요. 행의 끝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행의 끝이 아니겠죠. 그래서 false로 변수를 준비를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4개를 준비했고요. 커서를 선언하는 것은 declare에서 커서 이름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커서 fu하고 셀렉트문으로 하면 돼요. 우리 지금 앞에서 봤듯이 모든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지금 셀렉트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서에 보면 select member number from 멤버에서 멤버의 지금 그 인원수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인원수를 모든 행에 대해서 인원수를 셀렉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declare continue handler 해가지고 for not found set end of row가 true다. 이게 조금 이게 지저분한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 형식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행의 끝인 걸 확인하는 거는 변수 이름은 end of row라고 거의 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 end of row가 지금 true로 언제가 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의 끝이 왔다. 더 이상 행이 없다. 그러면 end of row를 true로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행의 끝이냐? 이런 마지막에 그래서 반복 조건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린 게 이 코드 하나하나를 따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형태를 안 바꾸고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과연 행의 끝인지 체크하는 반복 조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커서를 여는 거는 오픈해서 지금 준비한 커서가 이거죠. 이 커서가 멤버 커서죠. 커서를 오픈으로 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행을 반복하면 돼요. 자, 커서 언제 끝까지 계속 반복할게요. 커서 루프하고 루프는 요거는 제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커서의 루프고 이게를 루프해서 엔드 루프, 커서 루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요 부분을 반복을 계속 하면 돼요. 요 부분에 우리가 아까 실제 작업할 뭐였죠? 계속 누적하는 거죠. 그죠? 회원의 수를 계속 누적하는 내용을 여기다 하는데 문제가 얘가 무한 루프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이 안에는 얘를 빠져나갈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그 조건을 거의 이걸로 넣어요. 읽어볼게요. if end of row가 then 무슨 말이냐면 end of row가 true냐? end of row가 뭐였죠? 아까 우리 이게 끝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행의 마지막을 만나면 end of row가 true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행의 끝이냐?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leave 커서 루프가 이거잖아요. 얘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이 빠지는 조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 있죠. 요거랑 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상 달라지는 거고 요 부분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거의 고정된 부분이에요. 요 세 부분을 합쳐서 실제 행의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행이 끝나면 빠져나간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완전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fetch 볼게요. fetch 실제 내용이에요. 내용 보시면 자, 커서 루프 아까 엔드 루프 여기 이 부분에 실제 내용인데 fetch가 뭐냐면 한 행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거 있죠? 이거 fetch 하면은 한 행, fetch 한 행, fetch 하는 게 한 행씩 접근하는데 우리가 셀렉트한 게 요거잖아요. 요것들에다 하나씩 접근한 게 fetch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fetch 멤버 커서를 한 행 접근했는데 그 접근해서 어디 멤 넘버 우리가 변수 준비한 거죠. 여기다 넣어요. 그럼 첫 번째 친구에 우리 회원수가 나오겠죠. 회원수를 넣겠죠.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 하나 증가해서 한 명 증가했고 한 명에 대한 우리 인원수를 합쳤어요. 자, 다시 돌아서 또 다음 행에서 두 명 카운트했어요. 또 회원수를 누적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셀렉트한 게 이걸 셀렉트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가 TOT 넘버에다가 누적되고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건이 카운트가 되겠죠. 결국 얘가 다 돌고 나면은 10명에 대한 회원수가 다 누적이 되고 10건에 대해서 카운트가 되겠죠. 언제 끝나요? 행이 모두 다 읽어지면 얘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셀렉트문으로 평균을 원하니까 뭐였죠? 아까 누적한 게 이거죠. 누적한 거 나누기 건수 하면은 각각 회원의 평균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끝났으면 클로즈로 커서를 닫으면 돼요. 그 방금 말씀드린 통합 코드가 이렇게 통합돼서 되어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 손코딩으로 확인해 볼까요? 보면 여기서 커서를
자, 쭉 해서 커서는 역시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시저로 만드시면 돼요. 한꺼번에 만들어서 실행하면 이제 프로시저 안에 커서를 지금 방금 설명드린 커서가 쭉 실행됐고 얘를 이제 실행하는 것은 호출만 할까요? 콜로 호출하면 이제 우리가 현 표현마다 6.6명씩 인원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커서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조금 한번 쭉 거의 고정된 형태니까 한번 살펴보면 다음에도 비슷한 형태의 커서를 보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